지난번처럼 영상을 잠깐 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담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새 항목 들어있습니다. 새 항목에 시퀀스 클릭. 시퀀스 이름 지정해주는 거 잊으시지 말고요. 메인 작업 공간으로 하기로 우리가 약속했었죠. 메인 작업 공간. 여기에 이제 저희는 영상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내가 원하는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그냥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타임라인 패널에 그대로 집어넣으셔도 되고 왼쪽에 프로젝트 파일에 넣으셔도 돼요. 둘 다 어떻게 넣으시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타임라인에 바로 영상을 넣게 되면 가끔씩 프리미어 프로그램이 소리 오디오 파일을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로젝트 패널에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고 다시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옵니다. 클립 불일치 경고가 떴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넣었던 영상은 프레임이 25인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세팅해 놓은 화면은 29.97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방금 전에 집어넣었던 이 영상하고 시퀀스하고 화면 크기도 약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립이 불일치한데 그래도 이 영상을 넣을 거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기존 설정 유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왜 아까 전에 시퀀스 불일치 경고가 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 들어온 영상을 보면 요렇게 이 영상은 이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여백이 생긴 거죠.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쓸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 영상을 그냥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그리고 효과 컨트롤 패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클립 선택 안함 떠있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여기에 비디오라고 모션, 비율 조정, 회전, 기준점, 불투명도를 세팅할 수 있는 게 떴죠? 비율만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은 한 150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영상은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네, 화면 제대로 넘어왔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영상 속에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 열어가지고 요 영상이나 소리들을 다 찾아서 그냥 이렇게 끌어 넣었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굳이 찾아서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프로젝트 패널이 다들 열려 있을 거예요. 다들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가져오기 창이 떴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저는 프리스토 비디오 제가 보내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서 이거죠? 이 영상이죠? 이 영상을 열기 해주면
내가 폴더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굳이 찾지 않더라도 여기서 바로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이 영상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통해서 끌어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똑같이 클릭 불일치 경고가 떴고요. 저는 기존 설정 유지 클릭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스 모니터 패널로 화면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여백이 보인다, 그죠? 이때 제가 어떻게 했었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이제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비율 조정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거를 150 아까 전에 맞춰주니까 화면이 가득 찼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사실 알려드릴게요.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전 이 화면 작게 만들게요. 자, 다시 비율은 100이 됐습니다. 자, 타임라인 패널로 약간 내려오셔서요. 여기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겠어요? 메뉴가 화면 한가득 채우면서 생겨나는데요. 여기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클립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클릭을 하면 여기 한가득 자동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비율 조정을 어때요? 100 그대로 가져오죠. 150으로 수정되지 않고요. 이제 영상을 집어넣거나 이미지를 집어넣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만들어준 이 시퀀스 영역하고 크기가 안 맞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비율을 조정해 줄 필요 없이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바로 비율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노력도 경제적이겠죠. 미리 우리는 파일 정리하는 거를 여기서 배워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노래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여기는 공간은 굉장히 부족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씩 정리해 놓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저장소 클릭하겠습니다. 이거는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본 영상이란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방금 제가 넣었던 영상을 끌어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또 노래를 하나 넣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새 저장소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BGM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정리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도 이제 한번 썼던 파일을 다시 찾기도 쉽고 정리도 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보기도 편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 오디오 트랙에서 이 소리만 저는 좀 제거를 해주고 싶습니다. 클릭하셔서 선택된 걸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 없이 영상만 깔끔하게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우고 싶은 게 소리인데 소리를 클릭해도 위에 있는 영상이 같이 선택되고 같이 지워져요. 그렇다면은 하나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연결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연결 해제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과 소리는 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내가 연결을 시켜주고 싶다면 두 개를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 연결해주면 두 개가 다시 연결이 되죠. 저는 소리만 빼주겠습니다. 연결 해제하고 소리를 톡 딜리트. 그리고 제가 넣고 싶은 노래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알려줄 게 뭐가 있냐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 컴퓨터 중에서는 화면이 아니죠. 컴퓨터 본체에서 뭐 제트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소스 모니터 영역에서 여기 살짝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시간 옆에 전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 전체를 4분의 1로 줄여주세요. 이거를 왜 해주냐 하면요. 이게 재생해상도라고 해가지고요.
컴퓨터에 적용되는 부하를 우리는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렉도 덜 걸리고 버퍼링도 덜 걸리고, 그래서 이 소스 모니터 패널 안에서 이 영상을 이제부터 계속 보여줄 건데, 이 영상이 이제 원래는 원본의 고화질을 우리한테 쏴준다고 했다면은 요 4분의 1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4분의 1 해상도로 줄여줘요. 일부러 우리한테 보여주는 영상을 살짝 뭉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본 영상을 계속해서 컴퓨터가 틀어주는 것보다 화질을 좀 뭉개놨으니까 컴퓨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작업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중간중간 전체로 설정을 두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지만, 내 컴퓨터가 렉 걸린다, 부하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 한다면은 4분의 1로 줄이고 봐주세요. 이게 영상을 인코딩 한다고 해도 영상은 그대로 원본 화질 그대로 나와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원래 오늘 알려드릴 거였는데 예습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은 소리하고 영상하고 둘 다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제가 교육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거 영상을 넣었는데 소리나 영상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프리미어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인터넷에 어떻게 쳐야 해결할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30분 정도 온라인 북을 찾아보다가 겨우 방법을 알아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없애고요. 제가 다시 넣어볼게요. 다시 넣으니까 이번에는 영상만 들어갔어요. 그죠? 제가 뭐 건드린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요. 지금 비디오 트랙 1에 눈이 켜져 있죠. 불빛이 들어왔어요. 오디오 트랙 어때요? 불 꺼져 있죠. 자, 다시 뺍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트랙에서 불 끄고 오디오 트랙에서 불 켜볼게요. 얘를 끌고 와요. 그럼 뭐예요? 오디오 트랙만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영상을 눌렀어요. 지금 이 영상 눌렀죠? 영상하고 소리하고 제가 하나씩 눌러볼게요. 소리 먼저 눌러볼게요. 여기는 비스킷이란 이름의 노래를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디오 트랙만 활성화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얘는 노래라서 영상은 없고 얘는 소리만 가지고 있는 파일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디오 트랙 1 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되네요. 그죠? 이건 돼요. 완전히 안 되는 거 안 되나 봐요. 예전엔 됐는데. 자, 예상 외의 상황이 발생해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이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디오 트랙하고 비디오 트랙 둘 다 활성화됐죠. 이게 알려주는 거는 내가 클릭한 이 파일이 비디오도 가지고 있고 오디오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디오 트랙을 꺼버렸으니 내가 영상을 가져오더라도 비디오 트랙만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영역을 갖다가 소스 패칭이라고 해요. 소스 패칭.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소스 패칭. 네. 내가 영상을 넣었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소스 패칭 어떻게 선택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비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 둘 중 하나만 들어갔을 때 뭐가 문제였는지 바로 보일 거예요. 저는 약간 브이로그스러운 노래를 하나 넣어보고 싶어요. 이 노래를 이렇게 끌고 BGM 폴더에 드래그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다시 끌어서 작업 공간으로 넣어주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쏙. 제가 방금 말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대를 했잖아요. 확대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바의 양쪽 끝을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고 밀어주거나, 혹은 Alt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은 확대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제가 넣은 노래하고 잘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도 알려드릴 거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 거 참 많다, 그죠?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확대할 때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 누르면 확대되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영상에도 한번 나왔죠?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 마우스가 있는 위치예요. 헤더라고 부르거든요. 이 친구 있죠? 파란색으로 내가 어디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 이 친구를 헤더라고 하는데, 헤더 말고 내 마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Alt 누르고 마우스 휠. 그죠? 계속 확대 중입니다. 확대하니까 이제 마우스를 기준으로 확대가 되고, 휠을 아래로 내리니까 축소가 되면서 이 마우스를 기준으로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제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의 Alt가 옵션하고 이제 똑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키를 누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참고로 알려드리자면요. 윈도우는 키보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컨트롤하고 오른쪽에는 Alt가 있죠. 근데 맥북은 커맨드가 있죠. 커맨드 이 약어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오른쪽에는 옵션이 있어요. 프리미어는 다행히 컨트롤하고 커맨드 있죠. 만약에 제가 컨트롤 K라고 알려준다. 그러면 맥북에서 뭐예요? 커맨드 K예요. 만약에 제가 Alt를 누르라고 하면은 맥북에서는 옵션이에요. 요거 두 개 말고는 맥북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프리미어의 단축키 차이가 없어요. 그 점 유의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거 없다, 그죠? 여기서 근데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 저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키보드 상단에 보면요. 넘버 패드 있죠? 1에서 0까지 있다, 그죠? 그 옆에 뭐 있죠? 빼기 있고 플러스 있어요. 빼기 플러스 얘네 두 개로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확대를 나타내는 플러스 버튼 계속 눌러볼게요. 빼기 버튼 눌러볼게요. 축소입니다. Alt를 누르고 아까 전에 Alt 혹은 옵션 키를 가지고 마우스 휠 위아래를 통해서 확대를 했을 때 하고 뭔가 좀 묘하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기준점이 달라요. 기준점이. Alt를 누르고 확대 축소를 하면 마우스가 있는 위치를 통해서 그냥 그 위치에다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다가 확대 축소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이 헤더가 기준이에요. 내가 확대하고 싶은 영역에다가 헤더를 갖다 놓고 플러스 누르잖아요. 그럼 이 헤더가 점점 가운데로 오죠. 얘가 기준이니까 이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확대시키는 거야. 이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는 이 헤더를 기준으로 계속 축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노래가 꽤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적당한 크기인지 아닌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듣기에는 이 소리가 적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막상 다른 기기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혹은 핸드폰으로 보면 소리가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소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소리가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미리 세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주목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재생을 했을 때 오른쪽 패널에 소리가 위로 피치가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소리가 어디까지 가면은 소리가 큰 거고 어디까지 가면은 소리가 작은 걸까요?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보통 목소리는 0에서 -6 사이에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넣은 소리 혹은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죠. BGM을 넣었을 때 이 BGM을 내 목소리 크기보다 또 작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는 보통 마이너스 24 정도 언저리로 맞춰줍니다. 마이너스 24도 좀 크다, 내 목소리가 묻힌다 한다면은 소리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그것보다 낮게 소리를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오디오를 선택하셨을 때 상단의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요 소리 클릭해 주시면은 오디오 설정 나옵니다. 오디오 설정에서 레벨 클릭해 줄 거예요. 왼쪽 있는 애니메이터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다면 클릭해서 꺼주세요. 이거 켜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레벨은 약간 줄일게요. 마이너스 한 10 정도 줘볼까요? 마이너스 10. 그리고 재생해 볼게요. 소리가 마이너스 12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조금 더 줄이고 싶어요. 자, 한 마이너스 18 정도 줘보겠습니다. 재생. 자, 제 목소리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소리도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4 사이에 소리가 올라오고 있죠? 이 정도면 제 목소리가 좀 방해받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것은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것은 컷 편집이긴 하지만 한번 찍고 가야겠죠.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소리, 노래를 한 트랙에다가 뭐 한 3개, 4개씩 넣어줬어요. 그죠? 더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뭐 이렇게 6개씩 노래가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또 소리를 조정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 선택해가지고 효과 컨트롤 들어가서 또 소리 줄이고, 하나 선택해서 또 소리 들어가가지고 소리 줄이고, 또 하나 선택해서 효과 컨트롤 들어가서 레벨 줄여서 소리 맞추고, 그러기에는 우리한테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패널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창에서 기본 사운드라고 있어요. 약간 중간보다 살짝 위에 있는데요. 기본 그래픽 밑에 있습니다. 기본 사운드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켜볼게요. 켰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기 위해서 좀 패널을 분리하겠습니다. 기본 사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이거 상당히 애용합니다. 여기서 대화하고 음악을 제가 좀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저는 음악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좀 소리를 배경 노래까지 좀 줄이고 싶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요거를 다 선택하세요. 그죠? 클립이 선택이 되면은 얘가 활성화 되거든요. 음악이 활성화가 돼요. 클립을 다 선택해서 음악 클릭합니다. 음악 클릭하죠? 이거 살짝 내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사전 설정이 있어요. 사전 설정에서 지금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데요. 클릭해서 여기 좀 매력적이게 생긴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균형 맞춤된 배경음악 있거든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약간의 좀 아까 전하고 차이가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이거 좀 크게 넓혀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디오 파형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는 이 오디오 유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까지 솟았어요. 막 우리 귀를 뚫어버릴 것처럼 하늘 위까지 솟았는데요. 이걸 선택해서 음악, 사전 설정을 균형 맞춤된 배경음악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피치가 많이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만큼 다 날려줬어요. 얘가 소리를 완전히 죽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0 이상까지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위에 소리가 높게 올라갔거든요. 한번 얘가 소리를 줄여줬어요. 여기서 클립 볼륨을 또 아래로 쭉 내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4에서
-36 사이로 조정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이 기능을 알려준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굳이 오디오 선택해가지고 이 상단에 있는 효과 컨트롤 패널 들어가서 또 여기 있는 레벨 값을 밑으로 줄이고 그런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컷 편집입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이 전환되는 사이에 제가 원본 영상 폴더 안에 2개의 파일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2개의 영상 파일은 또 타임라인 패널에 이렇게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노래 하나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이 사이에 영상 3개가 모두 지나가도록 해볼 겁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잘라서 가져와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잠깐 필요 없기 때문에 노래 소리는 잠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끄는 방법은 오디오에서 여기 M, 뮤트를 뜻하는 M입니다. M에다가 클릭. 이제부터 영상을 자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좌측에 있는 여기 도구들에서 요 면도칼 모양 있죠? 요 면도칼 단축키 C입니다. 혹은 자르기 도구 직접 클릭하셔서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은 그 위치가 잘리게 됩니다. 자, 지금 저는 헤더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을 잘라 볼게요. 마우스 좌클릭. 그러면 헤더를 살짝 옮겨보면 이 부분이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린 부분은 어떻게 지울까요? 백스페이스 혹은 딜리트 키입니다. 딜리트 클릭하면 날아갔죠? 나머지 부분은 또 앞으로 살짝 당겨줘야 돼요. 앞으로 살짝 당겨주는 방법은 내가 마우스 드래그에서 앞으로 당겨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요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마우스 좌클릭하면 하얗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클릭해 주시면 앞으로 당겨져요. 자, 또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컨트롤 K. 방금 전에 저는 컨트롤 K라는 자르기 단축키를 또 사용했습니다. 단축키를 쓰셔도 되고 나는 마우스 클릭이 더 편하다. 자르기 도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 날려줘 볼게요. 딜리트, 그리고 빈 공간 클릭, 딜리트. 자, 두 번째 영상은 꽃이 피는 타임랩스입니다. 2개가 연결이 잘 되나요? 노래를 들어보면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상을 자르고 이어붙이는 거 자연스럽게 만들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은 제가 한번 확대를 쭉 해봤거든요. 톡톡 튀어 올라오는 부분 있죠? 통통 튀는 소리에 맞춰서 요 오디오가 위로 뜨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요렇게 지그재그로 뜨죠? 요렇게 지그재그로 뜨죠? 이 지그재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어준다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영상의 오른쪽 끝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마우스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해주시면, 드래그는 마우스 좌클릭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드래그 해서 적당한 위치에 옮기고 오른쪽에 있는 영상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가 이렇게 튀는 위치에 2개의 영상이 이어지죠? 이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컷 편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영상 또 이어주겠습니다. 우측에 마우스 갖다 대고요. 마우스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을 했다면 왼쪽으로 싹 당겨줍니다. 그 다음 영상, 이어줄 영상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볼까요? 자, 방금 전에 사람의 발이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위치, 이렇게 딱 장면이 전환되는 위치를 또 소리하고 맞춰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프레임씩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는 방법은 키보드의 왼쪽 혹은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좀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자르고 싶은 영상 선택해서 컨트롤 K 잘렸습니다. 자르고 좀 오른쪽으로 화살표 이동시켜서 여기를 자르면 될 것 같아요. 또 클릭해서 컨트롤 K 자릅니다. 자, 아까 전에 혹시 채팅을 통해서 이제 질문사항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혹시 보셨나요? 자,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좀 크게 늘려야지. 이래야 좀 자르는 게 잘 보이겠죠? 자, 제가 컨트롤 K를 눌러가지고 단축키를 통해서 내가 영상을 자릅니다. 근데 내가 자르고 싶은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소리보다는 영상이겠죠. 근데 컨트롤 K 하면 막상 어때요? 소리도 잘리고 영상도 같이 잘려요. 이거는 문제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결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컨트롤 Z 해서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고요. 여기 자물쇠 보이세요? 원이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죠? 여기 자물쇠 보이시나요? 이 자물쇠 클릭하면요. 이 트랙 전체가 잠겨요. 이 트랙 전체가 이제 빗금칠되어 있죠. 잠겨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K 눌러볼게요. 컨트롤 K, 컨트롤 K, 컨트롤 K, K 막 계속 자릅니다. 난도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소리는 멀쩡해요. 내가 소리는 남겨놓고 영상하고 연계되어 있는 소리는 남겨놓고 그냥 영상만 컷 편집하고 싶다 한다면은 여기서 자물쇠를 걸어주면은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사실. 다시 컨트롤 Z 해서 원 상태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잠금 쓰기도 하는데 아예 이 트랙의 트랙 대상 지정을 켜거나 끕니다 라고 설명이 뜨죠. 오디오 트랙 1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얘를 불을 꺼봐요. 이 불을 끄고 컨트롤 K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마치 잠근 것처럼 얘는 오디오 파일은 건재합니다. 잘리지 않고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보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르면은 또 오디오 트랙 2에 있는 거는 잘렸어요. 보이시죠? 노래가 잘려 있는 거. 이렇게 똑 잘려 있는 거. 그리고 비디오 트랙 1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잘렸습니다. 근데 얘는 안 잘렸어요. 뭐 하니까요? 오디오 트랙 1에 불을 꺼주니까요. 제가 얘를 클릭해가지고 오디오 트랙 1에 불을 꺼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컨트롤 K 같은 이제 컨트롤 K 같은 그 컷 편집, 네, 그죠? 컷 편집을 할 때 내가 활성화 시켜준 트랙에만 컷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준 거예요. 이 방법은. 자르고 날려줄 부분 딜리트, 그리고 또 빈 부분 선택해서 딜리트. 살짝 앞으로 당겨서 주고, 그러면 벌써 영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영상 마지막은 지금 노래는 여기서 끝나는데 문제는 영상은 이만큼이 남아있죠? 이 정도를 또 날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 파트가 밑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서 영상이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컨트롤 K 잘랐죠? 그러면 이 영상은 적어도 여기까지 날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계산해서 여기서 컨트롤 K 해서 얘 날려줘야지 요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내가 잘라준 거 있죠? 그냥 얘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와서 내가 올리고 싶은 데다가 맞춰서 그냥 툭 놔주세요. 그러면
영상이 알아서 요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게 돼요. 남겨진 부분은 클릭해서 딜리트 해주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노래 싱크만 조금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오디오 빛이 올라와 있는 곳 여기에 또 맞춰줄게요. 이렇게 끝내니까 살짝 임팩트가 없다,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는 좀 빈 공간처럼 느껴져요. 좀 비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한 번에 그냥 날려주고 영상을 끝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있죠? 마지막 포인트. 여기 맞춰서 컨트롤 K 뒤에 영상 날려줄게요. 딜리트. 그러면 훨씬 낫네요. 이 영상에는 다양한 영상 클립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컨텐츠에 따라서 다양한 장면이 나오고 다양한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맞는 노래를 또 따로 써줘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 노래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좀 밀어놓고요. 노래를 연결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를 하나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넣어주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클립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옵니다. 지금 하나의 영상에 두 개의 노래가 들어가게 될 텐데 문제는 두 개의 노래 클립이 색깔이 똑같죠? 둘 다 초록색입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게 같은 노래인지 다른 노래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색깔의 차이를 제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에 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보면 이미 주황색,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있죠. 지금 제가 넣고자 하는 노래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뭐 쭉 다양한 효과들, 다양한 설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레이블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색깔들이 적혀 있죠. 자홍색 해보겠습니다. 자홍색 클릭하면 유난히 자홍색으로 반짝이는 친구가 생기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디오 트랙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레이블로 지정해준 색깔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영상이 한 번 변하고 두 번째 변할 때 이때 노래가 변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내가 잘라주고 싶은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K 앞부분 마우스 좌클릭하고 선택이 되었다면 딜리트 해서 날려줍니다. 자, 오디오 트랙 2번도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K 잘라줍니다. 클릭해서 딜리트 시켜줍니다. 마치 칼로 잘라놓은 듯이 가져다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겠죠. 노래 두 개를 같은 오디오 트랙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에 있던 걸 마우스 드래그해서 첫 번째 트랙으로 옮겨주고요. 자, 왼쪽 상단에 효과 탭으로 가고요. 효과 탭이 안 보인다면 상단 메뉴에 창에서 효과 얘가 켜져 있는지 보세요. 오디오 전환이 있습니다. 오디오 전환 폴더 열어서 크로스 페이드에서 지속 가감속 효과를 마우스 드래그로 쭉 가져옵니다. 얘는 가운데에 위치하게 둬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봤을 때 지속 가감속 효과가 두 개의 소리 클립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길이를 조금 늘려주고요. 다시 축소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소리 클립이 너무 자기 색깔이 뚜렷해요.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못하는데 요거는 잠깐 치워두고요. 지금 이 지속 가감속이 들어간 길이만큼 두 개의 노래가 겹쳐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컷 편집을 할 때 컨트롤 K라는 단축키가 있었던 것처럼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효과를 클릭을 해서 일단 딜리트를 시켜주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내가 연결시켜주고 싶은 소리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B 시작과 중간과 끝 세 부분에 효과가 들어갔죠. 왼쪽 끝과 오른쪽의 끝에 있는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자, 효과 클릭을 해서 딜리트 오른쪽 끝에 있는 거
클릭해서 딜리트, 우린 가운데 것만 있으면 되니까요. 확대해서 보면 지속 가감속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래 소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른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클립을 살짝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지금 딱 붙어 있죠? 근데 얘를 왼쪽 거를 좀 왼쪽으로, 오른쪽 거를 좀 오른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 정도. 네, 하나 선택했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D 똑같이 해줍니다.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만 지속 가감속 효과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운다고 했죠? 지우고 효과를 왼쪽으로 조금 늘리고요. 재생 스페이스바. 소리가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감속을 하나의 소리 클립에서만 사용을 할 때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서 소리가 점점 커지는 효과,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클립에도 효과를 줘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D. 오른쪽 끝에 있는 건 우리 필요 없죠? 전 지웁니다. 그리고 지속 가감속을 조금 늘려줍니다. 우리가 소리에다가 지속 가감속을 넣어준 것처럼 영상에도 가감속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디졸브 효과라고 해서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내가 넣어주고 싶은 클립 선택해서 길이를 끝부분을 조금만 떨어뜨려 주고요. 네, 클립을 클릭해서 컨트롤 D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교차 디졸브가 들어갑니다. 자, 소리 길이에 맞춰서 디졸브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마치 페이드아웃처럼 영상은 점점 없어지는 효과를 넣어주니까 서로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를 줬습니다. 다음 클릭해서 컨트롤 D를 넣어주면 똑같이 교차 디졸브가 들어갈 겁니다. 자, 밑에 지속 가감속이 여기까지 길게 들어갔으니까 교차 디졸브도 길게 늘려주겠습니다. 지속 가감속과 교차 디졸브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거의 마무리까지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 부분이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데에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5분간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참 많은데요. 이제는 이 영상을 내보내줘야겠죠. 상단 메뉴에서 파일 클릭하시고 파일에서 쭉 내려오시면 이 내보내기 있습니다. 내보내기에서 미디어 클릭해 주겠습니다. 미디어 클릭. 그러면 내보내기 설정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보내기 설정부터 해서 뭐 효과, 비디오, 오디오, 캡션 제작 뭐 많이 있습니다. 대기열, 내보내기. 여기서 우리가 건드려 줄 게 있고 이제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게 있어요. 건드릴 거는 형식, 사전 설정, 출력 이름입니다. 형식 H264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부분은요, 이미 이 영상에서 인코딩하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좀 시간 관계상 살짝 넘어가서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 알려드릴게요. H264 아까 전에 선택되어 있는 대로 하고 소스 일치 여러분들 고화질 1080p도 되고 2160p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요, 내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10분짜리예요. 10분짜리인데 영상이 좀 부담스럽게 요 예상 파일 크기 나오거든요. 여기 예상 파일 나와요. 지금 374MB 나오죠. 영상 3개 붙였는데 374MB 나왔어요. 이게 좀 내가 생각한 용량보다 훨씬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부담스럽다면 여러분들 이거 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쪽 패널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휠을 아래쪽을 쭉 내려보세요. 쭉 내리면 거의 맨 아래 있는데 맨 밑에서 살짝 올라오면 비트 전송률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부터 얘를 건드려 볼 테니까 예상 파일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세요. 자, VBR이라고 대체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CBR로 바꿉니다. 첫 번째 거요. 그러면 지금 목표 비트 전송률 20이죠. 자, 예상 파일 크기 374입니다. 이거 줄여볼게요. 자, 10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예상 파일 크기가 190으로 줄었어요. 약 절반으로 줄었죠. 더 줄여볼까요? 5로 줄입니다. 5로 줄이면 97MB로 줄어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이게 처음에 20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러 좀 화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화질이 뭉개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좀 뭉개졌네 싶을 정도로 확 내리면 좀 뭉개지고요. 약간 적당한 수치 한 10에서 5, 10 정도 하면은 좀 적당한 크기로 이 화질을 뭉개면서 파일 크기를 줄여줍니다. 비트 전송률 설정, 요거 기억해 주세요. 거기다가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비트 전송률 설정, 그리고 CBR로 바꾼다. 그리고 이 수치를 적당히 내려서 예상 파일 크기를 맞춘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보는 겠죠, 처음은. 근데 제가 만약에 영상을 피드백을 해요. 근데 피드백을 했는데 제가 1분 4초부터 1분 36초 이 사이를 좀 수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하겠죠. 요 영역을 수정하겠죠. 그리고 다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전체를 다시 인코딩 해야 한다면 그거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인코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인코딩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헤더를 딱 갖다 놔요. 만약에 제가 1분 4초부터 시작해달라 하잖아요. 1분 4초에 헤더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여기 제 마우스 있는 곳 있죠? 한 이쪽 요 영역에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여기 시작 표시 있죠?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타임라인에 뭔가 영역이 떠요. 느낌 좋아지죠? 자, 그리고 1분 36초까지 제가 수정해 달라 했습니다. 헤더를 1분 36초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또 합니다. 아까 전에는 시작 표시였죠. 그럼 이번에는 종료 표시겠다. 그죠? 종료 표시합니다. 타임라인을 봤을 때 자, 지금처럼 시작과 종료 영역이 그려져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 들어가서 내보내기, 미디어,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까 전에 설정해준 1분 4초부터 1분 36초까지 시작과 종료 표시를 해놓은 그 영역만 여기에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보내기 했을 때도 지금 이 파랗게 선택된 영역만 내보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드백 받고 나서 또 영상 수정을 하고 나서 보낼 때 수정된 부분만 보내면은 훨씬 이제 피드백 받는 시간이나 인코딩하는 시간이나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를 끄는 방법은 설정했는 거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아무데나 마우스 놓고요. 타임라인 위에 마우스 놓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시작 및 종료 지우기 여기 있는 시작 및 종료 지우기 클릭하면 자 영역 선택했는 거 해제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방금 그 부분 인코딩 하는 부분
오케이, 오케이. 네. 만약 인코딩 하다가 내가 다시 이걸 어떻게 했더라 기억 안 나신다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